그다음 props 할 차례 맞죠? 뷰 앱4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구현을 합시다. 자, 첫 번째 예제, 이런 카운터, 인크리즈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디크리즈 버튼을 누르면 감소하고, 이런 간단한 기능이에요. 자, 먼저 이 숫자,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화면에서 변화하는 값이 화면에 즉시 출력돼야 되니까 이 left 반응형 상태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초기 값은 0이고, 그 다음에 버튼이 눌려질 때마다, 인크리즈 버튼이 눌려질 때마다, 혹은 디크리즈 버튼이 눌려질 때마다 방금 이렇게 만든 count라는 이름의 반응형 상태 값이 1 증가하거나 1 감소하거나 즉시 이렇게 버튼을 누르자마자 값이 변경돼야죠. 자, 이렇게 뭔가 클릭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라. 그런 기능을 구현할 때 그 지시자라고 불러요. 이 V-on 클릭, V-on 클릭을 어떤 태그에다가 이렇게 구현해 주면 돼요. V-on 클릭 하고 그 값은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야.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되자마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카운트 값이 1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평범한 변수가 아니고 ref 함수로 만든 반응형 상태니까 이 반응형 상태 값이 변경되면 화면이 즉시 반응을 하죠. 즉시 출력되죠.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 decrease 버튼은 마이너스 카운트 당연하고. 그래서 여기 출력하는 거랑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부분만 보면 카운트가 평범한 변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변수이면 안 돼요. 평범한 변수이면 안 되고 ref 함수로 만든 반응형 상태 객체이어야 돼. 왜냐? 평범한 변수면 값이 변경되어도 화면이 반응을 안 해. 화면에 즉시 출력이 안 돼요. 자, 실험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구현하면 카운트가 여기 문법을 잘 보세요. 문법으로 보면 카운트는 콘스트야. 콘스트라서 한번 대입한 값이 안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카운트에 뭐가 대입됐냐면 ref 함수로 만든 객체가 대입됐어요. 이 반응형 객체가 생성돼서 카운트 변수에 대입된 거고, 그래서 그 카운트 변수에 대입된 객체는 다른 객체로 변경되지 않아. 그런데 이 객체의 내부 값이 변경되는 거예요. 객체 내부에 들어있는 값이. 그래서 이게 반응형 객체라는 거. 자, 그런데 이걸 주석으로 받고 카운트를 평범한 변수로 이렇게 만들면 자, 이제 평범한 변수 카운트는 콘스트로 만들면 안 돼. 왜냐하면 콘스트 변수는 값을 못 바꾸잖아. 지금 카운트가 평범한 변수고 이 평범한 변수에 객체가 아니라 숫자 0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콘스트면은 안 돼요. 콘스트 변수면 값이 0이라는 숫자를 대입한 다음에 그게 콘스트면, 만약에 여기가 콘스트면 변수 값을 못 바꾸잖아. 콘스트면.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에러야. 왜냐하면 콘스트 변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건 에러니까. 렛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렛으로 평범한 변수를 만들고 실행해보면, 새로 고침해서 실행해보면 인크리스 누르면 카운트 변수가 뿔뿔 되고 디크리스 누르면 마이너스 돼. 되지만 화면에 화면이 변화하지 않죠. 화면이 반응을 안 해요. 평범한 변수 값을 바꾸는 것, 화면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화면이 반응을 안 할 뿐, 버튼 눌렀을 때 카운트 변수 값이 뿔뿔 되고 마이너스 되는 건 돼. 화면이 반응만 안 할 뿐이야. 자, 그러면 정말 플러스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콘솔에다가 로그로 출력해 볼 수 있지. 자, 플러스만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콘솔에 출력을 하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죠. 자, 이러면 카운트 값이 플러스 되고 그 값을 콘솔에 출력도 하죠. 여기도 카운트 변수를 마이너스 하고 그 값을 콘솔에 출력도 하고. 자, 실행해 봅시다. 자, 새로 고침하면 인크리스 눌렀어요. 화면은 반응을 안 해. 그런데 F12키 눌러서 개발자 창을 열어서 콘솔 탭에 들어가 보면 여기 내가 버튼을 3번 눌러서 1, 2, 3 출력된 게 보이죠. 그리고 디크리스를 또
네 번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마이너스를 네 번 했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되어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했고 마이너스 해서 카운트 변수 값이 이렇게 변경되고 있다는 게 콘솔.log로 출력은 됐죠. 다만 이 화면은 반응을 안 해. 그래서 반응형 객체, ref 함수로 만든 반응형 객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평범한 변수 값이 변경되는 건 화면이 반응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화면을 강제로 반응을 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는 별 방법이 없나? 별 방법이 없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변수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카운트 변수에 대입된 게 숫자 0이 아니고 숫자 0을 내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객체가 대입됐어요. 반응형 상태 객체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카운트, 마이너스 카운트는 콘솔적으로 해보자. 여기 플러스 카운트, 여기 마이너스 카운트는 객체를 플러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객체를 플러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객체에 들어있는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객체에 들어있는 값. 객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는 없죠. 객체에 들어있는 값을 증가, 감소하는 거고 그러면 화면이 반응을 해요. 이렇게. 객체 내부에, 반응형 객체 내부에 들어있는 값이 변경되면 화면이 즉시 반응을 해요. 이렇게 다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 어떤 자바 코드를 실행해라. 이게 v-on 클릭. 여기는 문법에 맞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기만 하면 돼요. v-on 클릭의 값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야. 그 다음에 my counter 컴포넌트를 앱 컴포넌트에서 import해서 여기에 출력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 props 마치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메터 값을 전달하죠. 마치 함수의 파라메터 값처럼 컴포넌트를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컴포넌트의 어떤 파라메터 값을 전달하겠다.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파라메터를 그냥 파라메터라고 안 하고 props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my counter에 title이라는 이름의 파라메터를 전달받겠다. 마치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메터 값을 전달하듯이 이 my counter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title이라는 그 어떤 값을 전달하겠다. 그러면 얘가 전달받아야죠. 그 전달받으려면은 이렇게 define props에서 선언을 해줘야 되고 여기 이 부분 이게 문자열 배열이에요. 문자열 배열이니까 이 props의 이름을 이렇게 문자열로 따옴표로 묶어 주어야 문자열이죠. 이 문법이 문자열 배열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대괄호가 바로 배열을 뜻하는 대괄호예요. 배열을 의미하는 대괄호, 그 다음에 그 대괄호 안에는 배열의 값, 즉 문자열. 배열이니까 문자열을 콤마로 해서 여러 개 적어줘도 돼요. 이 부분이 좀 문법이 좀 헷갈리는데 define props에 적어줄 때는 문자열, 배열 문법에 맞춰서 문자열로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때는 그냥 title이라는 변수가 있는 것처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 따옴표로 묶어주면 안 되지. 이런 title이라는 변수가 있는 것처럼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title이라는 파라메타 값, 즉 props 값을 전달받아서 여기에다가 타이틀 그 props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이제 그 my counter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타이틀 props 값을 이렇게 넘겨 주어야 해요. 자, 이 부분은 my counter 컴포넌트를 여기에 출력해라 라고 하면서 타이틀 props 값을 이렇게 넘겨주고, 그럼 여기 넘겨준 이 타이틀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또 my counter를 한 번 더 여기 출력하면서 여기는 counter 샵2라는 타이틀.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그 구현했던 이 my counter가 이번에는 2번 출력됐죠. 2번 출력됐고 여기 타이틀 값. 그리고 지금 my counter가 2번 출력됐는데 타이틀 값도 이때 출력할 때 타이틀 값, 요때 출력할 때 타이틀 값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반응형 상태도 여기 이렇게 ref 함수로 만든 반응형 상태도 출력될 때마다 서로 다른 반응형 상태예요. 요때 만들어진 이 반응형 상태하고 이때 만들어진 반응형 상태하고 서로 달라. 그래서 여기 따로 increase, decrease 되고 여기 따로 increase, decrease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my counter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출력해라. 그래서 만들어서 출력하는 거예요. 또 여기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출력해라. 한 번 만들어져서 출력이 되고 또 한 번 만들어져서 출력이 되고. 그러면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마다 ref 반응형 상태도 내부에서 각각 만들지. 또 이때는 이렇게 타이틀 카운터 샵 1, 그다음에 반응형 상태 객체 하나 만들었고, 또 카운터 샵 2, 또 반응형 상태 객체 하나 또 만들었고, 마치 버튼도 여기 4개죠. 여기 2개 있고 밑 아래 2개 있고, 마찬가지로 ref로 만든 반응형 상태도 여기 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값 props, 이게 props를 전달받아서 사용하는 코드. 그리고 이게 props 값을 전달하는 코드.
다음 또 매우 중요한 지시자 vbind 지시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my counter 이렇게 수정하고 자 이제 프랍스가 두 개야. 하나는 타이틀, 하나는 스텝. 문자열 배열이죠. 문자열 배열. define props 값은 문자열 배열이야. 그리고 여기만 문자열 배열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그런 변수가 있는 것처럼 사용하면 돼요. 타이틀 값, 스텝 값 변수처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텝이 인크리스 버튼, 디크리스 버튼 누를 때 카운트 값이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스텝 크기로 증가, 감소한다는 그런 구현이죠. 그러면 이제 이 my counter를 호출할 때 이렇게 스텝 값도 줘야지. 타이틀 프랍스 값, 스텝 프랍스 값 이렇게 줘야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 약간 다를 거예요. 이걸 실행해 보면 새로 고친 하고 인크리즈 버튼 누르면 여기는 스텝이 1이고 여기는 스텝이 2니까 이걸 누를 때는 이게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고 그 아래 인크리스를 누르면 스텝이 2니까 2, 4, 6, 8, 10 이렇게 증가하길 기대하는데 눌러봤더니 안 그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그 개발자는 모든 걸 다 알고 구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 다 알고 구현할 수는 없고 내가 모르는 내용도 구현을 해야 돼. 구현하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약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뭐 일상다반사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빨리 실력이 늘려면은 그냥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코딩하면 실력이 안 느냐면 내 의도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혹은 뭐 에러가 나거나 버그. 이건 에러나 버그는 아니어도 아무튼 내가 원하는 기능이 아니지. 나는 0, 1, 2, 3, 4 이렇게 증가하고 아래는 2, 4, 6, 8, 10 이렇게 증가하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증가 안 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실력이 늘고 싶다면 고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매우 훨씬 중요해요. 이해하려고 안 하고 그냥 왜 이런지는 모르겠고 일단 고쳐보자. 잘 모르니까 물어봐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얘기 듣고 일단 고쳐보자. 고쳤더니 되네? 아, 그럼 만족. 이런 식이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고쳐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이해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고치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이해가 더 중요해. 자, 짐작해봐요. 모든 걸 다 알고 구현할 수 없어. 모르는 상황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짐작해봐야 돼. 왜 이럴까? 왜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인크리스를 누르면 2, 4, 6, 8, 10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짐작해봐요. 왜 이래 이게? 아무런 짐작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지금 공부를 안 했거나 했는데도 아무런 짐작이 안 된다면은 공부 스타일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문자열 덧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짐작이 들었다면은
자바스크립트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아 이거 숫자 덧셈이 아니라 문자열 덧셈이구나 인 것 같다 라는 의심이 들었다면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 뭔가 짐작이 돼야 돼. 아무것도 짐작이 안 된다. 그럼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있고 떡잎을 알아본다고 하죠. 아, 이 학생은 조만간 몇 년 후에는 훌륭한 개발자가 되어 있겠구나 라고 교수 입장에서 떡잎을 알아본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문자열 덧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학생이 바로 떡잎을 보이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떡잎이 노란 거야. 자, 문자열 덧셈이 벌어졌다. 일단 그 생각이 나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왜 문자열 덧셈이 된 거지? 여기 숫자 2 줬고 여기 카운트 값 숫자 0 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2를 더해야지. 왜 여기서 문자열 덧셈을 하는 거지? 이게 궁금해져야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한 차례 떡잎. 좀 더 유능한 학생이라면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더할 때 이것도 더하는 거예요. 여기는 숫자 0이죠. 분명하죠. 자, 숫자 더하기 숫자는 자바스크립트가 숫자 덧셈을 하지만 숫자 더하기 문자열은 문자열 덧셈을 한다. 라는 게 기억이 나면은 좀 더 유능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라서 노드하고 엔터 치면 한 줄 한 줄씩 실행해 볼 수 있어요. 자, A는 숫자 3이야. 그리고 B는 문자열 2고 C는 숫자 2예요. 자, 그러면 콘솔 A 플러스 C는 숫자 3 더하기 숫자 2니까 결과는 숫자 덧셈을 해서 숫자 5겠죠. 숫자 5죠. 그런데 콘솔.로그 A 플러스 B는 A는 숫자 3이지만 B는 문자열 2야. 그러면 문자열 덧셈을 해. 그러면 결과는 문자열 3이야. 문자열 3이. 숫자 32가 아니고 문자열 3과 A는 숫자지만 문자열로 바꾸고 왜? B가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3과 문자열 2를 더해서 문자열 3, 2가 된 문자열 덧셈이에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둘 다 숫자일 때만 숫자 덧셈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문자열이면 문자열 덧셈을 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문법 지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자열 덧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숫자 0인데 숫자 0 맞잖아. 이렇게 적어주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문자열일 테니까 여기가 문자열인 거죠. 이런 생각이 쭉 이어졌다면 아 이게 숫자 2가 아니라 문자열 2인가 보구나. 그래서 문자열 2 더하기 숫자 0이니까 세로 고침한 다음에 지금 인크리즈 버튼 누르면 숫자 0 더하기 여기는 숫자 0이 분명하죠. 카운트 값은. 그런데 스텝이 문자열 2야. 그러면 더한 결과는 2가 아니라 0 플러스 2에서 2가 아니라 문자열 0 더하기 문자열 2에서 문자열 0이죠. 문자열 2를 여기다 또 더하면 0, 2이고. 이렇구나라고 짐작이 돼야 돼요. 이게 탐구야. 이런 게 탐구예요. 탐구 능력이라고 하지. 암기 과목이 아니고 탐구 과목. 이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추측해보고 짐작도 해보고 그러는 게 탐구죠. 자, 얘기가 길었는데 요약해서 여러분이 실력이 빨리 늘고 싶다면 뭔가 내 의도와 다르게 에러가 난다거나 이상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든 무조건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꼭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해하면서 실력이 는다라는 거. 고치면서 실력이 늘기보다는 이해하면서 늘어요. 자, 문제의 원인은 이거예요. 이렇게 적어주면 이 스텝 값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야. 자, 위와 같이 구현하면 프랍스 값은 전부 다 문자열이에요. 얘도 문자열이고 얘도 문자열이야. 그래서 프랍스 값으로 문자열이 아닌 값을 전달하려면 이렇게 구현하면 안 돼. 이때 vbind 지시자가 필요해요. vbind 지시자가 언제 필요하냐? 프랍스 값으로 문자열이 아닌 값을 프랍스 값으로 전달할 때는 vbind 지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스텝 앞에 vbind 콜론을 붙여주면 어떤 프랍스든 그 프랍스 앞에 vbind 콜론을 붙여줄 수도 있고 안 붙여줄 수도 있어요. 여기 타이틀 앞에는 안 붙였지 스텝 앞에는 붙였어요. 뭔 차이냐? vbind 콜론을 안 붙인 프랍스 값은 문자열이야. 그리고 문자열 맞으니까 안 붙인 거예요. 그런데 vbind 콜론을 붙인 프랍스 값은 문자열이 아니야. 문자열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숫자일 수도 있고 true, false 불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객체일 수도 있고 배열일 수도 있고 아무튼 기타 등등 문자열이 아닐 경우는 꼭 vbind 콜론을 붙여줘야 돼요. 안 붙여주면 무조건 문자열이 돼요. 자, vbind 콜론을 붙여줬더니 이제 스텝 값이 숫자가 되니까 숫자 덧셈을 하니까 이렇게 2, 4, 6, 8, 10 올라가고 디크리스도 이렇게 스텝만큼 빼지고 자, vbind 지시자 요약 프랍스 값을 전달할 때 프랍스에 vbind 콜론 지시자를 붙이지 않으면 이 앞에 이렇게 V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시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지시자. 그다음에 영어로는 지시자가 지시하는 어떤 거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자자가 아들 자자야. 어떤 거. 영어로 thing에 해당해요. 지시하는 어떤 거. 지시자. 영어로는 directive. 디렉터. 디렉터 알죠? 감독. 뭔가 지시하는 사람이 감독이지. 선수가 실제 뛰는 애는 선수고 감독은 지시만 하죠. 디렉터. 감독이고 이런 건 영어로 디렉티브. 디렉티브를 우리나라 말로 지시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 이렇게 구현하면 something 프랍스 값은 다 문자열이에요. 그런데 vbind 콜론을 붙여주면 얘는 숫자 3이고 얘는 불린 추르고 얘는 객체고 얘는 카운트가 이제 변수가 되죠. 즉 그냥 평범한 문자열 vbind 콜론 vbind 지시자를 안 붙이면 그냥 평범한 문자열 vbind 콜론 지시자를 붙여주면 그러면 프랍스 값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해석이 돼요. 숫자 3, 불린 true, 자바스크립트 객체, 자바스크립트 변수, 카운트. 그래서 그 프랍스 값이
평범한 문자열이 아닌 경우가 매우 흔해요. 흔하기 때문에 이 vbind 지시자를 쓸 일도 굉장히 많고 프랍스 값이 숫자인 경우도 많고 뭐 true, false인 경우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벤트 클릭 이벤트 같은 거 구현할 일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on 클릭 이런 거 구현할 일도 많아요. 이런 걸 구현할 일이 많으니까 단축형이 있어요. 그래서 on 콜론의 단축형이 골뱅이에요. 골뱅이를 붙인 것은 on 콜론을 붙인 거하고 똑같아요. on 콜론 붙이는 거 대신 골뱅이만 붙여도 돼요. 골뱅이가 on 콜론의 단축형이다. 뭐 기능은 똑같고 코드만 단축형이라서 간결해졌고 또 vbind 콜론의 단축형은 그냥 콜론이에요. 그냥 콜론만 붙이면 그것은 vbind 콜론을 붙인 것과 똑같아요. 자, 코드만 간결해졌고 기능은 뭐 똑같고요. 그 다음 디폴트 프랍스 값. 이 디폴트라는 영어 단어 뜻은 배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시사 분야에도 디폴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이 배째고 돈 안 갚는다. 이게 디폴트예요. 우리나라 말로 부도났다, 파산했다. 그런 의미예요. 디폴트라는 단어가. 그래서 디폴트 프랍스 값이라는 건 영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디폴트 프랍스 밸류. 프랍스 값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안 하고 배째다. 이 말이에요. 디폴트가. 그래서 프랍스 값을 전달 안 하고 배째일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의미예요. 여기 바로 배째죠. 얘는 배 안 째고 타이틀 프랍스 값, 스텝 프랍스 값을 이렇게 주었어요.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배 째고 전달 안 했어. 이게 디폴트야. 이렇게 디폴트 전달 안 하고 배 쬐을 때 그때 프랍스 값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의미예요. 디폴트 그 IT에서 디폴트라는 단어 여기저기 많이 쓰이지. 그 말이 전달 안 해주고 혹은 입력 안 하고 배 쬐을 때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문법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undefined지. 파라메타 값 전달 안 하면 자바스크립트 문법 함수의 파라메타 값 전달 안 할 수 있죠. 문법 오류 아니지. 자바스크립트는 이때 값을 전달 안 하면 undefined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고 얘는 두 번째는 스텝 값을 숫자 2라고 전달했으니까 얘를 인크리즈 누르면 2, 4, 6, 8 이렇게 증가되지만 얘는 스텝 값을 전달 안 했어. 배쨌어. 디폴트야. 부도났어. 디폴트. 그러면 스텝 값은 undefined예요. 전달 안 했으니까. 그럼 undefined인데 내가 플러스 버튼 누르면 카운트 값에다가 스텝 값을 더하는데 스텝이 undefined야. 그리고 카운트는 0.
지금 0인데 0에다가 undefined 더하면 어떻게 되지?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0 플러스 undefined는 그 결과가 뭐가 되죠? 에러 나나? 에러 아니죠. 자, 콘솔 로그 0 플러스 undefined는 not a number예요. 0 플러스, 이거 콘솔 안 해도 되는구나. 결과값을 콘솔 안 해도 여기서 이 노드하고 엔터 치면 노드 그 한 줄 한 줄 실행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걸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얘기해요. 인터랙티브 모드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계산식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바로 아래 계산식의 결과를 보여줘요. 0 플러스 undefined는 not a number야. 그래서 여기서도 increase를 누르면 nan이 출력되죠. 왜? 왜냐하면 이 카운트 값은 0이고 스택 값은 undefined니까 0 플러스 undefined가 not a number니까. 그러면 디폴트, 자, props 값을 전달 안 하고 배치했을 때 기본값, 디폴트 값을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문법인데 아무튼 이 자세한 문법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문법, 고급 문법 공부하면서 분석하기 바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구현한다 라는 것만 외워둬요. 이러면 타이틀 프랍스 값이 주어졌으면 그 값이 주어진 값이고 안 주어졌다. 안 주어졌을 때만 요 값이 기본값이란 얘기예요. 디폴트일 때만. 자, 그러면 얘는 타이틀 카운터 샵 2라고 주었고 스텝도 2라고 주었으니까 여기 타이틀 카운터 샵 2 스텝도 2, 4, 6, 8 스텝 2 맞죠? 그런데 여기는 배째죠. 타이틀 값도 안 줬고 스텝 값도 안 줬어요. 그러면 디폴트로 타이틀은 그냥 카운터, 스텝은 디폴트로 1. 여기 그냥 카운터고 스텝도 1 맞죠? 이렇게 디폴트 props 값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 안 줘도 되지만 줄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props 값으로 반응형 상태를 이게 반응형 상태 객체라고 그랬죠. 이 ref가 반응형 상태 객체를 만드는 함수라고 그랬죠. 이 ref 함수에 의해서 반응형 상태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 초기 값이 myCounter. 여기도 반응형 상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초기 값이 1. 그 다음에 여기 V 모델 지시자 알죠? 이 인풋 태그에 입력된 값이 즉시 이 타이틀 반응형 상태에 대입되고 여기는 즉시 스텝 반응형 상태에 대입되겠죠? 그리고 이거 타이틀 프랍스, 스텝 프랍스 값으로 객체를 전달한 거예요. 반응형 상태 객체를. 그리고 값은 객체 안에 들어있어.
my counter 소스는 그대로야. 지금 타이틀 프랍스, 스텝 프랍스를 받았고, 그다음 여기 두 프랍스 값 다 줬으니까 여기 디폴트 값은 의미 없죠. 전달 받은 값. 그 전달 받은 값을 타이틀 프랍스 여기에 출력하고 카운트는 요거죠. 요거 0 출력이 되겠고 요 부분 전달받은 스텝 프랍스 값을 카운트 에다가 이 카운트는 이거죠. 더하는 건데 자 여기 이 타이틀과 여기 카운트도 이 카운트도 반응형 상태잖아. 여기 이 랩으로 만든 그리고 이 전달받은 타이틀하고 스텝도 반응형 상태라는 거죠. 이 타이틀, 카운트, 스텝 얘가 평범한 변수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반응형 랩으로 만든 반응형 상태여도 돼요. 그래서 타이틀, 스텝 이게 평범한 변수냐 반응형 상태냐 둘 다 가능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평범한 변수면 그 값이 변경된다라고 해서 화면이 즉시 다시 그려지지 않아요. 화면이 반응을 안 해. 그런데 타이틀, 카운트, 스텝 이게 평범한 변수가 아니고 반응형 상태면 그 값이 변경될 때마다 화면이 즉시 다 반응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예제는 자, 타이틀도 평범한 문자열이 아니라 반응형 상태고 스텝도 반응형 상태고 카운트도 반응형 상태야. 평범한 변수 아무것도 없어. 타이틀, 스텝, 카운트 다 반응형 상태야. 그런데 카운트 반응형 상태는 여기서 직접 만들었고 타이틀, 스텝 반응형 상태는 위에서 앱에서 만든 다음에 프랍스로 전달해 줬죠. 그런데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인풋 태그에 연결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게 지금 타이틀 반응형 프랍스가 출력된 거죠. 타이틀 앱 컴포넌트에서 타이틀 반응형 프랍스를 만들어서 여기 이 마이 카운터에 전달했고 마이 카운터가 타이틀 반응형 프랍스를 여기에 출력했고 그다음 여기도 타이틀 반응형 상태가 타이틀 반응형 상태가 여기 인풋 태그에 연결됐죠. 타이틀 반응형 상태가 이 전달돼서 여기에 출력됐고 자 반응형 상태니 여기도 타이틀 반응형 상태고 이것도 타이틀 반응형 상태니까 당연히 입력하면 즉시 반응하지. 그래서 반응 상태를 꼭 내가 만들어서 나 혼자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다른 컴포넌트한테 넘겨줘도 돼요. 프랍스로 넘겨줘도 돼요. 타이틀뿐만이 아니라 이 스텝 반응형 상태도 현재 값이 1이죠. 인크리즈 누르면 1 증가하는데 자 이거 3이라고 수정하면 그러면 이게 7, 10이 되죠. 13, 16, 19, 22 이렇게 평범한 변수를 쓸 수 있는 곳에 그냥 반응형 상태를 써도 되고 그 평범한 변수와 반응형 상태 차이 반응형 상태를 썼을 경우는 값이 변경되면은 그것과 관련된 그것이 출력되는 곳이 즉시 이렇게 반응한다. 즉시 변화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고. my 카운터 컴포넌트의 카운트 반응형 상태 초기값이 언제나 0이죠. 이 초기값을 value 이름의 props로 전달할 수 있도록 수정해 보세요. 이 value props도 한번 구현해 보란 얘기죠. 그리고 또 default props. value props 전달 안 하면 default 값으로 0. 전달하면 그게 default 초기값.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강의 노트
지금까지 설명만 쭉 한 거 좀 읽어보고 분석해보고